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박쌤이에요. 이번에 대학 일반물리학 학장판에서 배울 내용은 16장 파동의 운동입니다. 자, 여기서는 파동, 그래서 뭐 일반적인 진행파, 뭐 사인형 진행파 그런 걸 다룰 거고, 파동이 뭐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가면서 뭐 반사하고 투과가 일어나는 현상, 뭐 그런 거 공부하고, 뭐 끝으로 뭐 에너지 전달률, 선형 파동 방정식 이런 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파동은 물질의 이동이 없이 에너지가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파동의 종류로는 우선 역학적 파동. 우리가 이제 주로 이거를 공부할 건데, 역학적 파동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매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질을 잘게 쪼갠 조각, 매질 요소. 얘네가 이제 파동이 진행을 할 때 매질 요소가 제자리에서 단조화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단조화 운동 배운 거예요. 바로 이제 파동에서 써먹으려고. 자, 근데 이런 거 말고도 파동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전자기파. 얘는 매질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값이 변하는 거라서. 그리고 물질파. 과학사에서 오랜 논쟁, 뭐 빛이 입자다, 파동이다. 오늘날은 빛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있죠. 둘 다가. 그렇다면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갖지 않느냐? 예, 오늘날 입자의 이중성도 인정하고 있죠. 둘 다다. 그래서 이제 물질파, 입자의 파동성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 마지막으로 중력파. 자, 이건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한 건데, 역시 매질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중력적인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매질이 필요한 역학적 파동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인트로덕션은 이만하고,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인트로덕션의 연장이에요. 응? 아그야, 연장 갖고 와라잉. 자, 파동이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파하고 행파가 있죠. 종파는 파동이 진행을 할 때 매질 요소가 같은 방향으로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 요소의 진동 방향이 평행한 것이 종파. 행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 요소의 진동 방향이 수직한 것이 행파. 그래서 이 성질을 보면은 종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하고, 행파는 고체만 통과해요. 그래서 이제 종파의 종류로는 음파 소리, 그 다음에 지진파 중에서 먼저 오는 P파, 나중에 오는 S파는 행파고요. 역학적 파동은 아니지만 전자기파도 행파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지구 내부의 외핵이 액체 상태인 걸 알아냈죠. 지진파 P파는 통과하는데 지진파 S파는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기도 결국은 인트로덕션 아닌가? 자, 이제 진짜 파동. 먼저 일반적인 진행파. 그래서 시간이 0초일 때 뭐 이렇게 생긴 파동이 있어요. 피크가 x는 0인 곳에 있죠. 근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피크가 딴 곳으로 평행 이동합니다. 뭐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그 0초일 때를 그냥 어떤 일반적인 함수로 나타내면은 t초일 때는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했으면 x 대신에 x-vt 대입한 것이 되겠죠. 만일에 왼쪽이면은 x 대신에 x 플러스 vt 대입한 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가운데 부호하고 그 실제 이동하는 방향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면 오른쪽, 그러니까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고,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면은 왼쪽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해요. 요것이 그 일반적인 진행파. 근데 사실은 파동이 이게 진행하면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실은 이게 파동의 폭이 점점 넓어져요. 그걸 분산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건 무시한 걸로. 일반적인 진행파. 자, 예제를 보면은, 자, 일반적인 진행파 y는 x-3.0t의 제곱 더하기 1 분의 2 이런 일반적인 진행파가 있어요. 자, 그러면 x 대신에 0 대입하면은 x는 0에 피크가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1 대입해요. 그러면 x는 3인 곳에 피크가 있는 모습이 되겠죠. 자, 이번엔 t 대신에 2를 대입해요. 그러면 x는 6인 곳에서 피크가 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파동의 속력이 3이라는 뜻이죠. 요 t 앞에 곱해져 있는 3.0 요게 파동의 속력이라는 건데, 그러려면은 x 앞에는 1이 곱해져 있어야 돼요. 이건 좀 유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일반적인 진행파 알아봤고요. 근데 사실 그 파동에서 일반적인 진행파는 거의 안 쓰고 사인형 진행파를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사인형 진행파가 뭐냐? 자, 처음에 그 x는 0을 지나는 이런 사인 함수로 기술되는 파동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편이동하겠죠. 응? 자, 이게 바로 사인형 파동인데, 그래서 먼저 그 시간이 고정돼 있을 때 y가 최대인 지점을 마루라고 그러고 최소인 지점을 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합니다. 기호로 람다로 써요. 다음은 이제 파동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도가 일렁이는 거를 연상을 하죠.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요. 근데 100% 순수한 파동이라면 배가 위아래로만 진동을 해요. 만일에 배가
해안가로부터 멀어진다든가 해안가로 가까워진다든가 그거는 100% 순수한 파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해안가로 가까워지도 멀어지도 않는다. X가 고정돼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제 마루에서 다시 마루, 골에서 다시 골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예, 이거를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파장하고 주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인형 파동을 기술하는 함수를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먼저 파장의 역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거, 그것을 파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기의 역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거를, 이건 각진동수죠. 우리 단조운동에서 배웠죠. 자, 그래서 y는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사인형 파동 기술하는 함수,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고, 왜냐면은 t가 0일 때 요 시작점이 x가 0이었잖아요. 근데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인형 파동을 기술하는 함수는 이렇게 y는 a sin kx 마이너스 플러스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보면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고, 플러스 보면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고, 뭐 이 지식은 일반적인 파동하고 똑같습니다. 뭐 더 일반적으로는 요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올 수도 있는데, 예, 그리고 중요한 거, 사인형 파동의 속력. 아까 말했지만 t 앞에 곱해져 있는 게 속력이려면 x 앞에는 1이 곱해져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이 k분의 오메가가 돼요. 또는 이제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거리는 파장이고 시간은 주기니까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그리고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죠. 그래서 람다 F. 예, 파동의 속력 공식이 이렇게 세 가지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사인형 파동, 이론 더 있습니다. 자, 위상상수는 0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파동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y는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때 이 y를 매질 요소의 행변이라고 해요. 자, 이때 이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배가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횡속도. 그러니까 y가 x하고 t에 대한,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죠. 그래서 t에 대해 편미분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a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또 이거를 t에 대해 편미분하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속도가 얻어져요. 행가속도. 횡속도를 t에 대해 편미분한 거.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그럼 여기서 행변의 최대값은 a고 횡속도의 최대값은 오메가 a고 행가속도의 최대값은 오메가 제곱 a죠. 이 결과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예, 바로 앞에 단저 운동에서 봤던 결과죠. 자, 우리가 배우는 역학적 파동, 매질을 잘게 쪼긴 조각, 매질 요소가 단저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파동에서도 단저 운동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자, 사인형 파동 뭐 이론은 이 정도.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사인형 파동 t가 0초 일 때 파동의 모습이 이렇다 이거예요. 이럴 때 뭐 파수, 주기, 각진동수, 속력 이런 걸 뭐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자, 그럼 파수는 파장의 역수에다가 2파이 곱한 거. 근데 파장이 40.0cm, 그러니까 0.400m, 그러니까 파수는 15.7, 단위는 레디언 퍼 미터예요. 그 다음에 주기는 뭐 각진동수 역수분의 2파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진동수의 역수죠. 그래서 진동수가 8점 빵빵 헤르츠, 그러니까 주기는 0.125 세컨드. 그 다음에 각진동수는, 그러니까 얘를 2파이로 나누면 진동수, 그러니까 거꾸로 진동수에다가 2파이 곱한 거죠. 8점 빵빵 헤르츠. 그러니까 각진동수는 50.3 레디언 퍼 세컨드. 자, 그 다음에 파동의 속력 공식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람다 F를 이용합시다. 그러면 파장이 0.400m, 진동수가 8점 빵빵 헤르츠, 그러니까 3.20 미터 퍼 세컨드. 예,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다 답했어요. 다음 질문 B. 위상상수하고 이 사인형 파동을 기술하는 함수를 구하라는데, 그래서 y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a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그리고 위상상수 파이. 그런데 t는 0, x는 0에서 y가 15.0cm래요. 그럼 진폭과 같네요. 자, x는 0, t는 0. 그럼 파이만 남고. 그럼 사인 파이는 1. 그러니까 파이는 2분의 파이 레디언. 예, 위상상수 구했죠. 자, 그러면 y는 a 사인 k가 질문 a에서 15.7 레디언 퍼 미터, 그리고 오메가가 또 질문 a에서 50.3 레디언 퍼 세컨드, 그리고 위상상수가 2분의 파이 레디언. 그러면 삼각함수 성질에 따라 이거 코사인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사인형 진행파를 그 기술하는 파동함수, 예, 구했어요. 예, 다 풀었습니다. 자, 다음은 귤에서 파동의 속력, 정확하게는 행파의 속력. 자,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루트 뮤분의 t. 왜 묻지도 따지지 말라고 했냐면, 예, 증명이 좀 생뚱맞아요. 그래서 그냥 루트 뮤분의 t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t는 텐션, 귤의 장력이고, 뮤는 그 단위 길이당 귤의 질량, 즉 선밀도예요. 선밀도.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귤에서 파동의 속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루트 뮤분의 t입니다. 뭐 이론은 그렇게 넘어가도, 예, 문제는 꼬박꼬박 풀어야죠. 예, 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줄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의 속력, 예, 루트 뮤분의 t.
그러면 텐션은 이 물체의 무게랑 같겠죠. 그래서 2점 빵빵 킬로그램, 중력가속도 9.80 m/s². 그래서 장력이 19.6N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선밀도는, 그러니까 길이분의 질량. 그래서 줄의 질량이 0.300kg, 줄의 길이가 6. 빵빵 미터. 그러니까 선밀도가 0.0500 kg/m. 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은 루트 μ분의 t. 그러니까 0.0500분의 19.6. 따라서 파동의 속력은 19.8 m/s. 예, 간단한데 여기서 요 줄의 길이를 5m 더하기 1m로 했죠. 그래서 이 줄의 전체 길이하고 실제로 파동이 진행하는 거리는 이 돌에 의해서 제한돼요. 그러니까 5m. 요게 파동이 진행하는 거리예요. 그래서 줄의 전체 길이하고 파동이 진행하는 거리하고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등산객이 고립이 돼가지고 그 헬리콥터가 구조하러 왔어요. 근데 그 헬리콥터에서 뭐 줄을 늘어뜨려 가지고 여기 이제 등산객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등산객이 불안해 가지고 줄에다가 그 파동을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헬리콥터 타고 있는 그 조종사한테 이제 전달되는데, 그때 시간이 뭐 몇 초고 등등등, 이때 헬리콥터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장력이 위쪽, 중력이 아래쪽. 그래서 R자 힘이 장력 빼기 중력. 근데 이게 0이 아니죠. 가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속도는 그 헬리콥터의 가속도예요. 이거하고 요 물체의 가속도가 같은 거죠. 그래서 장력은 mg 플러스 a가 돼요. 그러면 파동의 속력은 루트 μ분의 t. 예, 여기서 t에다가 mg 플러스 a를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케이블의 길이를 따라서 이제 파동이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같다. 그러면 이제 장력이, 자, 등산객이 질량이 80.0kg, 그 다음에 그 등산객을 지지하는 멜빵 70.0kg 합쳐서 이게 질량이고,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9.80 m/s², 가속도 구해야죠. 그리고 선밀도는 밧줄의 질량이 8kg, 밧줄의 길이가 15.0m, 15.0m, 그리고 시간이 0.250초. 그래서 이거 풀어보면은 가속도가 3. 빵빵 m/s². 예, 이렇게 헬리콥터의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수준 있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은 파동이 이제 진행을 하다가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그 매질이 바뀌어요. 자, 그럼 매질의 경계면에서 그 일부는 반사가 일어나고 일부는 초과가 일어나는데, 이게 가는 줄에서 그 굵은 줄로 갈 때 반사되는 게 이렇게 뒤집어져요. 여기서 흔히 이제 가는 줄을, 그러니까 선밀도가 작잖아요. 그러면 파동의 속력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소환매질이라고 하고, 굵은 줄은 그 선밀도가 크니까 파동의 속력이 느리죠. 그래서 밀환매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는 줄에서 굵은 줄로 갈 때 요 반사파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특이한 성질이에요. 그리고 초과하는 거는 뭐 계속 뭐 변화 없이 초과해요. 굵은 줄에서 가는 줄로 가도. 반사되는 거는 얘는 안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오직 가는 줄에서 굵은 줄로 갈 때만 반사파가 뒤집어진다. 예, 그렇게 그 요점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파동의 반사와 초과. 자, 그 다음은 뭐 계속 그 대략적으로 알면 돼요. 그러니까 줄에서 파동이 이동을 하면은 에너지가 이동하죠. 그래서 에너지 전달률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줄을, 다시 말해서 매질을, 잘게 쪼갠 그 매질 요소에 이제 운동 에너지를 구해가지고 얘를 적분을 해주면 그 한 파장당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분의 1 뮤 오메가 제곱 A 제곱 람다. 마찬가지로 그 매질 요소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가지고 얘를 적분을 해주면 한 파장당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구할 수 있어요. 4분의 1 뮤 오메가 제곱 A 제곱 람다. 얼쑤 운동 에너지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하고 같네요. 예, 그래서 총 에너지는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뮤 오메가 제곱 A 제곱 람다. 이것을 주기로 나누면은 에너지 전달률, 다시 말해서 일률이 얻어져요. 그래서 2분의 1 뮤 오메가 제곱 A 제곱 V. 그러니까 그 에너지 전달률은 각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고 속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에너지 전달률의 물리적 의미 정리할 수 있고요. 예제로 한번 써먹어 보면은 선밀도, 장력 뭐 이런 줄이 있는데 거기에 뭐 진동수, 진폭 뭐 이런 파동이 이제 전달되어야 돼요. 그때 파동의 일률. 공식이 2분의 1 뮤 오메가 제곱 A 제곱 V. 그러니까 각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고 속력에 비례하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각진동수가 안 주어져 있고 진동수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각진동수를 2파이로 나누면 진동수, 그러니까 진동수에다가 2파이 곱하면 각진동수. 그 다음에 속력이 안 주어졌는데 그것은 루트 뮤분의 t. 그래서 뮤가 5점 빵빵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킬로그램 퍼 미터. 그 다음에 진동수가 60.0Hz. 진폭이 6.00cm. 그러니까 0.0600
미터. 그 다음에 다시 미우가 5점 빵빵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킬로그램 퍼 미터. 자, 장력이 80.6뉴턴.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512와트 이러한 에너지 전단율을 갖는다는 거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선형 파동 방정식.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행파가 진행을 할 때 줄이 이렇게 변형되잖아요. 양 끝으로 이제 장력이 작용하고. 그래서 여기서 y를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것은 y를 t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것 앞에다가 파동의 속력의 제곱분의 1을 곱하면 돼요. 이것을 선형 파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이 일종인데, 뭐 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 어렵지만 그래도 뭐 편미분 방정식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선형 파동 방정식. 그래서 얘는 뭐 유료과정 생략하고 뭐 이러한 게 뭐 있다 정도 이렇게 언급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선형 파동 방정식 알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대학 일반 물리학 학장판 16장 파동의 운동 다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